내과 의사 김상목의 신바람 강의 넷 장으로 섭시다. 제 10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강의에 계속 이어서 맥락이 같죠. 창조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현재의 다국적 기업이 됐든지 개인의 학교 교육이 됐든지 간에 실패를 하고, 그러니까 유아교육에서도 걸음걸이를 하다가 자꾸 넘어진 놈이 걸음걸이도 빨리빨리 배우고 다쳐보고, 또 시련을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배고프게 한다든가, 일부러 배고프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고난을 많이 받는다다. 그러면은 우리 뇌 구조가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항상 발전하는 것이 뇌 조직의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데서 이제 한 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또 거기에 선비 문화의 유물로서 교육열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머리가 상당히 좋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뇌가 IQ도 좋고 하여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실패를 많이 해야지. 실패를 하지 않으면 자극이 없는 거잖아요. 실패를 하면 자극이 있다고. 자극이 있으면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 세포, 기억을 담당했든지 뭐가 됐든지 기억에 관여되는 뉴런, 뇌세포의 시냅스 거기에 이제 기억이 있고 발전하고, 이제 외부에서 자극을 받으면 발전하게 돼서, 자극이 없으면 발전하지 않아요. 원래가 그래요. 이제 인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자꾸 이거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자꾸 운동을 하는 것은 자극에 의해서 근육이 커지고 힘이 생기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시련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해야지 이게 뇌세포가 자꾸 더 커진다고. 뇌세포가 커지단 말은 시냅스의 두께나 기능이 많이 발전되고 두꺼워지고, 사실 두꺼워집니다. 나는 그래서 옛날부터서 기억에 관련되는 단백질, 기억 단백질, 기억에 관련한 아미노애시드, 아미노산, 기억에 관련된 단백질, 뭐 그런 것을 내가 많이 이제 쓰는 이유는, 그게 이제 해부학적으로나 뇌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사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변하는 거냐. 시련을 많이 당한다든가 실패를 많이 하면은 다시 또 일어나고. 근데 실패를 하면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바로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은 성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은, 도전정신이 강하고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또 일어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시련을 당하면 항상 슬프고 좌절하고 또 기력이 빠지고 무기력이 되지만, 그걸 보고 이제 뇌 세포에 좌절을 당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상처를 받아가지고, 심적 상처지, 그런 것을 해가지고 빨리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죠. 회복을 잘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창의력을 강화시킨다든가 생각의 능력을 강화시킨다든가 같은 말입니다. 결국 가서는.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예술하는 능력, 또 과학적인 생각의 패턴이 그 내용이나 이제 재료, 원재료가 다를 뿐이지 그것을 이제 발전시키는 메커니즘이나 뇌세포의 성질은 다 똑같이 변화가 일으킬 수 있고, 변화가 잘 돼야지 이제 주위 환경에 변화를 잘 시켜주게 만든다든가 뇌에 빨리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것은 또 과학적인 스터디가 다 되어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그게 뇌세포를 회복 탄력성을 높여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체나 과학에 대한 문제지, 그렇게 뭐 적당하게 이제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은, 다시 또 이 창조하는 뇌의 책을 보면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미술하고 예술하고 관계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켈란젤로 화가가 나체를, 근데 그 당시에는 계몽시대, 르네상스 때 나체화를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바티칸 거기에 그 여행을 가보면은 그 시스티나 성당이라는 그 있잖아요. 시스티나 성당을 그 천정에 보면은 이제 이게 미켈란젤로 작품을, 천정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프레스코 화라는 그런 부류의 그림인데, 또 한편 이제 미켈란젤로가 거기 성당의 벽에 최후의 만찬이라든가 심판,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런 또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최후의 만찬이 됐든지 천정에 있는 프레스코 화가 됐든지 나체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끼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아마 이 성적인 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끼가 예술적인 감각이랄지 끼랄지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의 뇌는 지적인 것도 있고 또 감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술은 감정의 그 정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튼 나체가 있는데, 거기 이제 나체가 너무나 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오래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보수 작업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대요. 보수 작업을 하면 그 이제 그 그림을 얼마나 이제 정교하게 이제 해체를 하고 복원 작업을 하고 오래됐으니까. 그러려고 이제 하려면은 그 그림의 바깥층을 이렇게 살살 긁어가지고 이렇게 복원 작업을 하고, 이제 긁어보니까 옛날에 오히려 성기를 노출시키는 그림이 이제 거기서 이게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원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 나체를 보니까 여자든 남자가 됐든지 성기가 있는 것도 있고, 그걸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이게 덧칠을 한다든가 또는 뭐 저기 천 조각을 붙여놨다든가 그런 것이, 그러니까 나체를 성직자들이나 저기 교인들이 그걸 감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신의 존재 하에서 미술을 감상하는데, 그러니까 노출시키냐 마느냐 여러 여론이 많았던 말이야. 그래서 어느 때는 추기경이 나와서 너무나 어떤 추기경은 그것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추기경은 그것을 좀 다스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재미있는 일화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뇌는
아시다시피 항상 안전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것, 완전한 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인간의 호기심이나 그런 속성에 의해서 자꾸 새로 변형시켜 가지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뇌 세포가 그렇게 태워 먹었다고. 그 원인이 왜 그러냐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사랑받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항상 그래요. 사랑받는 그림이 됐든 이거 사랑한 것이지, 자꾸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효과와 유용성은 떨어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게 항상 그렇다고. 항상 좋은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시간이 가고 경험을 해보면 자꾸 그에 대한 효용성이나 자기가 사랑하는 그 강도가 자꾸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또 만들려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창조력이 자꾸 도사리고 있고, 또 익숙한 것을 안전한 것을 놀랍도록 하는 이제 작품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내 세포가 그렇단 말씀입니다. 또 익숙한 것을 알 수 없는 창의적이 새로운 것을 돌출시켜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나 창의력.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도약이나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요.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자꾸 바꾸면 손해잖아요. 어떤 경우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들은 무슨 것을 제시하냐면은 자꾸 때려 부시고 반복하고 그러면은 실패한 것을 한 번, 두 번 실패하면 되는데, 너무나 계속적으로 해결책을 죄송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고 아무리 내 세포를 쥐어짜도 생산적이지는 않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단시간 내에 한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너무나 올인하지 말까. 그럼 지친다고,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효용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생산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을 실패하고 좌절하고 창의력을 작품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추진하는데 자꾸 좌절한단 말이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작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작품을 많이 만든다고. 피카소가 냈든지 어떤 유명한 과학적인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든지 자꾸 아이디어가 또 생각나고 그 다시 지우고 다시 또 생각하고 다시 또 자꾸 이렇게 추구를 한단 말이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의 작품을 만들고, 미국의 다국적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만드는 이제 다국적 상품이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만들었다고 또 깨고 없애버리고 다시 또 만들고 그래서 자꾸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결국은 창의적인 기업에서도 창의적인 기업에서는 R&D 그런 지출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돈뿐만 아니라 거기에 과학자나 실험실이랄지 그 기초적인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인력을 많이 보충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면 딴 회사를 합병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회사 벨 라보라토리라고 미국에 있는 전화 그게 회사지요. 거기서도 뭐 그런 작업을 함에 따라서 노벨상값이 많이 배출됐잖아요. 그런 것을 대표적인 그렇게 시도하는 나라가 구글이라고. 구글은 예를 들어서 뭐 휴가도 잘 보내주고
사무실에서 뭐 딱딱하게 일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뭐 저기 개방형의 사무실을 이렇게 공간이 넓게 창조력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사무실 공간도 개방되어 있고 또 시간도 그렇게 두고 그리고 봉급도 그렇게 배려를 하고 그래서 70%의 그 사원의 70%는 중심 핵심적인 그런 일을 하는데 나머지 20%는 좀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 뭐 출퇴근에 뭐 관련 없이 이렇게 시간을 부여하고 그런 건 전부 창조력을 잘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회사 환경이잖아요. 업무 환경이랄지.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보스턴에 가면은 좋은 대학이 많이 있잖아요. 한쪽 뭐 강 건너에는 이제 MIT 그 공대가 있고 그 반대편에는 이제 하버드 대학가 있고 그런 식으로 그 외에 잡다한 여러 가지 대학이 있는데 굉장히 전통도 있고 그 아이비 리그의 이제 중앙 지역이 아마 보스턴일 거예요. 거기에 가까운데 또 뭐 아이비 대학교가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소개된 그 책에서 소개된 거는 MIT 빌딩 20 빌딩 넘버 20번 거기에는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거기는 라보라토리 실험실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노벨상이 많이 배출됐는데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연구실의 분위기나 환경도 막 바꿔주고 그러니까 아이디가 잘 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법의 인큐베이터라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MIT 미디어 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실험실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인식에 생각나는 거, 생각하는 능력이나 인식에 굳어지지 않도록 따끈따끈하게 잘 활동할 수 있게 그러니까 노인이 돼가지고 내 세포가 굳어져가지고 융통성이 없는 그런 뇌 조직이 아니라 말랑말랑하고 가소성 그러니까 뇌 세포의 가소성을 높여줄 수 있는 환경이나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 모든 것이 그랬잖아. 사업이라는 것이 뭐 식당을 경영해도 뭐 프랑스의 뭐 미슐랭 뭐 등급이 뭐 1등급, 2등급, 3등급 뭐 그런 것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상당히 투자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뇌의 신축성을 높여주고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환경도 리모델링 했을 뿐이 아니라 교육도 마찬가지고 자신도 리모델링 뇌의 그 리모델링을 추구를 계속 해가지고 생산적인 창의성을 길러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먼저 강의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작품들이 창의적인 작품들을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상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벌써 시험 삼아서 시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스터디를 한다든가 상품을 만들면은 돈 투자를 해야 되니까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 이전에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게 사회에 팔릴 수 있다. 우리 인류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딴 학자들한테 먹혀 들어간다. SCI라는 과학적인 문헌 학술지가 있잖아.
거기에 실려가지고 거기서 실린 자기의 논문이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은 그 검색수가 올라가잖아요, 자꾸. 뭐, 핸드폰에서 뭐 클릭을 한다든가, 독자 클릭을 한다든가, 좋아요를 클릭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과학 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 전문 기술지도 그런 동호회가 됐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창의력을 많이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끊임없이, 사고방식을 자꾸 넓혀나가고 작품의 틀을 깨기도 하고. 코카콜라가 아주 유명한 음료수 회사인데 보스턴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뭐 마약이 들어있는지 어떤지 몰라도 그 라이벌 회사인 코카콜라 컴퍼니 회사의 라이벌이 이제 펩시잖아요. 펩시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펩시를 어느 정도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을 이제 법정까지 싸움을 했는데 결국은 펩시는 펩시대로 어느 정도 성공했고 코카콜라 컴퍼니는 아마 코크라는 이제 그런 상표로 다시 또 재탄생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드는 것이 이제 창조력이 되는 거고, 그 창조력은 항상 동료나 사회에 공감을 일으켜야 됩니다. 공감을 일으키면 그건 네 말이 맞다, 틀리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시대와 공간과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창조적인 작품이 옛날에는 안 알아줬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상품이란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으니까 끊임없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창의성을 이제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의성을 어떻게 교육을 잘 시켜주느냐, 향상시키냐. 그러면 다음 강의 때 제가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김경희 교수가 창의력을 많이 이제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이 창의성을 교육시키고 우리 자라는 세대를 더 풍성하게 지적이나 모든 이제 전전두엽의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분을 강의를 좀 참조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계획했던 총체적 의식계획은 모든 분야에서 넷장 개념이 미래지향적인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 나갈 거고, 이 창의력에 대한 결국은 책이 한 권 있는데, 앞서가는 세계의 모범적인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이제 알렉스 비어드 교육, 이게 이제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교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이제 창조적이고 그런 이제 학교를 이제 소개를 하는 이제 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결국은 어린애들이나 유치원 교육이나 초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은 4차 산업의 성인들의 태도. 그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인간의 뇌는 같은 인간은 뇌지 않습니까? 근데 포텐셜은 다 비슷비슷하고, 문화의 차이에서 동양 사회와 서양 사회의 차이가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융합하고 몰딩해서 새로운 선진 의식구조나 국민성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지루한 강의가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신나게 간단하게 강의를 저도 강의 실력을 좀 발전시켜 가지고 더 호감이 가는 강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목 원장입니다. 오늘 강의는 내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3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가서 30회 이상의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강조할 점이 많고, 굉장히 여기 이제 칠판에 이렇게 전부 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적어 놓고 그대로 놔둔 겁니다. 그래서 강의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그렇지만은 독자들은 이제 강의 하나하나에 이야기하는 바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게 연결성이 있다 없다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그런 강의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네, 지금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하면은 여기 실판에 적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강부터 15강까지는 총론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도표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개념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강의를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가 지금 16강부터서 21강 이쯤 되니까 강의가 진행함에 따라서 자아 자부심가 이제 주가 되는 강연들인데, 한일 간의 이제 그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갈등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익히 우리나라의 의식구조와 국민성, 또 일본의 의식구조와 국민성, 특히 자아 분야 또는 자아 자부심에 관한 내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고, 동시에 내가 펴낸 책의 주 강조점이 자아 자부심입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내 책의 내장으로 삽시다의 주된 핵심은 먼저 강의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아 자부심, 개인적인 것이 내장운동 의식계획의 핵심이다. 그런 걸 쭉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초기부터서 나는 한일 갈등이 생겼을 때 자아 자부심을 이미 내가 터득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실력 발휘를 해가지고 바로 페이스북가 됐든지 다른 SNS를 통해서 내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불매운동, 그 다음에 한일 간의 자부심 대결. 그래서 이 자아 자부심 또는 이걸 내장을,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내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이기자. 동시에 세계 여론화시키자. 이렇게 한다. 왜 이런 아이디어가 생겼느냐면은 내가 선진국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세계 여론화를 시킨다든가 자부심을 대결을 시킨다든가 불매운동이라는 것은 아주
각각 다른 국가들의 의식구조에서도 선진 의식구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선진국의 의식구조들이 여기에 잘 부합되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뭐 다른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런 타이틀 자체가 선진국 국민들은 전부 다 이해를 하고 바로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을 이제 하는 건지. 왜 그러냐면은 그들의 의식구조가 불매운동도 아무 문제 없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것은 안 되지만은 개인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뭐 개인주의가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서양의 주 의식구조가 개인 자아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각 국민의 각자 불매운동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바로 내가 주장한 것이고, 바로 불매운동도 정부 차원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선진국에 그런 것이 다 알려주고 그러면은 선진국 사람들이 더 잘 이해를 하고, 사실 일본은 의식구조가 안 좋다, 한국이 더 좋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급성기에는 이제 이런 구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더 튼튼하게 만들려면 중장기 이제 의식 개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이제 대안이 넷장으로 삽시다. 우리의 의식구조를 높여서 물질적인 문명도 발달하고 정신적인 문명도 발전시키고,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강대국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가는 힘이 자아자부심을 많이 발전시키면 의식구조가 좋아지고 더 강한 민족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이 이제 자아자부심인데, 그동안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NS에 예를 들어서 자아와 자부심과 자존감을 어떻게 높이느냐 낮추느냐, 자존심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발전했기 때문에 정신문화를 발전시키자는 하나의 그 신호가 되며 그럴 움직임을 감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SNS에서 뭐 SNS 같은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좋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유스럽게 언론을 활동시키고 그런 데 있어서는 많이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일본하고 중국에 비교해서 우리가 특히 자아자부심을 더 강하게 육성시킬 수 있는 아주 잠재력이 아주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유효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의식구조를 먼저 강의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지도자 또는 이제 뭐 총리가 됐든지 대통령이 됐든지 일본 사회에서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뭐 우익적으로 강압적으로 평화롭지 않고 양심이 조금 국민에 비해서 좋지 않지요. 지도자들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또 제국주의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일본 국민들은 참 국민성이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도록 양심적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국민성에 좋고 나쁜 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이제 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가서 넷장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식 내장의 핵심, 자부심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는데, 강론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 강의 때 우리 국민성의 장점 6가지, 단점 한국병 6가지를 또 이야기를 했고, 특히 방탄소년단을 내가 소개를 했는데, 자부심에 관한 한 방탄소년단의 의식이나 자부심이나 또 문화의식으로나 굉장히 이제 자부심의 극치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문화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의의가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최대의 자부심, 그런 것을 발전시킨 데 있어서 이게 상당히 연구 대상이 되고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부심에 대해서 많은 이제 경각심이 있고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건 참 좋은 일이고, 나는 그런 자부심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사회의 곳곳 분야, 모든 분야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신 수준을 높이자라고 그렇게 이제 쭉 강의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강의는 근대 자아의식의 발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게 자부심이 이제 구미, 서구라파하고 미국 그쪽에서 이제 자아심리학이나 개인심리학, 자부심이 굉장히 많이 발전된 게 르네상스 이후부터서 이제 특히 이제 많이 발전한 이제 학문이 바로 자아심리학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정신 분석학을 이제 시작했다고 하면은 곧바로 이어서 자부심, 그런 자아에 대한 학문이 많이 발전이 되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동네나 우리 주위에서도 임상을 주로 하는 심리학자들이, 임상 심리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 개업하는 사람도 있고, 대학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연구소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을 많이 양성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갈수록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자부심의 문제점, 우울증, 분노 장애, 코치한다고 그러잖아요. 코칭. 그러니까 감정을 코칭한다. 하여튼 뭐 운동선수면 이제 태권도 이제 코치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가이드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건 자꾸 각 분야마다 생기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인생을 어떻게 보낼 건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옛날부터서 라이프 코치란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코치를 해주는 사람의 직업이 이제 자신약 심리학자들이 전공한 라이프 코치, 감정 코치, 태권도 코치, 그런 식으로. 그래서 구미에서 이제 여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좀 더 강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부심을 이용해서 또는 뭐 대포, 총, 군함 같은 것도 빨리 만들어냈지만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강의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자부심도 자꾸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발전했는데, 일본인은 이제 천황이 있기 때문에 개인 자부심이 빨리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일본하고 대결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이 있는데, 중국은 이제 이 사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자부심에 대해서는 오히려 억제 정책을 쓰지 않나. 그래서
그 중국이 정신문화에 신경을 안 쓰는 대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앞으로 그 사회주의를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자아 자부심이 더 월등히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하고 끼어 있어가지고 자아 자부심의 대결에 있어서는 우리가 승산이 높다. 포텐셜이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고, 일본을 이제 위시해서, 그 다음에 중국도 재밌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현대 또는 근대 역사를 보면은 이 친구들도 굉장히 자아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역부족이죠, 현재. 그런 관계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한국의 자아 자부심은,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이제 강론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안창호 선생님하고 이강수 선생님이 민족 개조론이라는 이제 이 화두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강수 작가는 조금 이제 이게 반일 감정이 아니라 일본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이제 일본하고 친하다. 그래서 그런 반일 감정이 투철하지 못하고 좀 약하게 나오니까 이제 매국노 같이 그런 역할을 했다. 정신적으로 말이죠. 이광수 씨가. 그러니까 지탄을 많이 받아온 것이 사실이고, 그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 섹션에 대해서는 근대 각국 나라마다 자아 수준을 이제 강론적으로 또 살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여기가 이제 내 강의의 본론입니다. 강론이면서 본론의 중앙에 끼어 있는 것이 자아 자부심인데, 내가 이제 매크로라는 미국 심리학자, 임상심리학자죠. 임상심리학자인데 아주 인터뷰랄지 상담 같은 것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실 거예요, 아마. 나이가 80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자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토크쇼를 많이 했고 굉장히 박식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요. 필립 매크로라는 심리학자인데, 그분도 요새는 이제 그게 하도 이제 많이 축적돼 가지고 지금 인생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아 자부심을 공부를 하면 인생을 어떻게 코치한다는 것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자아 자부심을 우리가 터득하고 알고 수준을 높이고 해서 정신문화를 이제 발전시키자. 그게 이제 지금도 20년, 30년 전에 내가 생각했던 거나 지금은 더 갈수록 몇 장으로 삽시다. 자아 자부심을 강화시키자.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치료하자. 그런 것이 전부 다 논할 것이며 계속 논할 겁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강의 시리즈나 내 책의 핵심이 이거니까, 특히 이분이 자아탐구를 하는 방식을 조금 소개를 할까 하는 건데, 그 다음부터서는 이제 또 본론이 아니라 다시 또 강론으로 또 계속 이어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 내장 개념 또는 한국병의 개념, 이런 것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강의가 이제 이런 게 한국병이다.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강의가 그렇습니다. 여기 칠판에 보면은 처방, 이렇게 내가 생각한다.
한국분이 모이고 좋은 곳은 모이고 우리가 정신적인 이 고양을 할 수 있는 기득권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잘 개혁이 안 되는 건지 그것을 설명한 게 지난 강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진단을 내렸고, 근데 처방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처방일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말이죠. 처방이가 된다고. 밑으로는 다 처방해야 된 거예요. 어떻게 좋게 만드냐 이거지. 행동, 액션 플랜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처방 3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처방전 하나, 둘, 셋,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강의 때.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그것을 다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진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본론이죠. 강론 중에서도 본론. 자부심. 여기에 대해서 더 계속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